자, 제가 최근에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밀린 리뷰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뭐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리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등산화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개봉기겠죠. 아직은 뭐 실사용에 대한 리뷰가 아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순 개봉기, 그다음 외관성의 특징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코롱에서 나온 등산화입니다. 이 등산화의 특징이 뭐냐면 내피와 외피가 분리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이 버선입니다. 이 버선 자체가 보시다시피 고어텍스입니다. 재질이 부티죠, 부티. 그래서 따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이 사이로 물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외피 같은 경우에는 고어텍스 재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양말 개념으로 이 부티를 신게 되면 이렇게 신게 되면 이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더라도 이 발 안으로는 수분이 들어갈 수 없겠죠. 이 자체에서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투습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신발을 말려야 될 때 별도 딱 분리해서 말리게 되면 더 빨리 마르겠죠.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코롱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거 제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 뭔가 좀 비슷하다 이런 제품 기억나시죠? 어떤 제품이냐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크트렉스에서 나온 바로 이 제품의 방식과 아주 유사해요. 물론 아크트렉스에서 먼저 이런 스타일 버선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렇게 분리한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굉장히 멋스럽죠? 실제 신어보면 너무 편합니다. 편하고 또 진짜 어떤 그 등산화의 새로운 디자인 혁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멋스럽고요. 굉장히 기능적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버선 기능 이렇게 넣어서 이 발 자체에서 방수가 되게끔 버선에서 방수가 되게끔, 또 텐트 안에 들어갈 경우는 따로 이 버선만 딱 뺀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활동이 가능하죠. 부티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개념이 좀 비슷해요. 보시면 이 두 녀석의 부티를 보시면 개념이 아주 비슷하죠. 양쪽에 이렇게 신발 벗고 그다음 신을 때 편하게끔 고리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가격대 자체도 그렇고요. 아크텍스 제품이 훨씬 더 그 마감이라든가 전체 완성도가 높습니다. 보면 좀 두꺼워요. 밑에 먼지가 있는 건 제가 따로 텐트나 수경기 주변에서 그냥 이것만 신고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신발도 다 씻겨 신고 하기 번거로워서. 그러다 보니까 흙들이 있긴 한데 그만큼 이 부분이 딱딱합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 실내화 있죠? 실내화 정도 수준으로 아주 두껍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코롱 제품은 좀 얇은 편입니다. 좀 얇아요. 어리긴 낫다. 뭐 사실 이게 좀 낫긴 합니다. 퀄리티나 전반적인 완성도 면에서 좀 얇은 느낌이고요. 어쨌든 개념 자체는 기존의 아크트렉스 A 제품의 개념이 국산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화로 적용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발이 순수 발 사이즈는 250mm예요. 250 순수. 그런데 이 발볼이 넓고 평발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70을 신어야지 발에 통증이 더 덜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사이즈는 270이에요. 실제 제 발과 사이즈 차이는 꽤 나죠. 창가리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창가리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가리 할 정도까지 신으면 뭐 본전 뽑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개념 자체는 이미 아크텍스의 제품과 거의 유사하고, 완성도 부분에서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지 역시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또 국산에서 또 뭐라 해야 되나, 보완 또는 보충한 게 뭐냐면 따로 이렇게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건 진짜 칭찬해줘야 돼. 좀 퀄리티 낮긴 하지만 이게 메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용으로 아마 따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버선을 두 개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방수용, 그러니까 가을용 또는 겨울용이겠죠. 가을, 겨울, 아니면 뭐 우천시 이런 어떤 상황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 고어텍스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버선이 제공되고, 그다음 뭐 여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름에 편하게 신을 수 있고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메쉬로 만들어진 버선을 제공합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 줄만 해요. 그래서 국산의 부족함을
이런 고품질의 등산화의 부족함을 이렇게 메워줬다고 봐도 되고요. 또 이건 충분히 이 제품 칭찬을 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어요. 굳이 뭐 전 등산화 같은 거 신제품 잘 신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신제품 나왔을 때 궁금해서 신어보긴 하는데 좀 특이하니까, 그죠? 근데 뭐 이거는 일반적인 뭐 스타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등산화, 그러니까 미드컷의 발목을 보여주는 미드컷의 등산화의 구조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특히 굉장히 뭐 메리트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보선 기능을 보완하고 또 가격이 상당히 남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2월 상품이지만 또 미드컷의 등산화 필요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나쁜 구조라든가 또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크게 뭐 나무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나왔던 제품의 장점을 잘 반영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방식 자체가 보시다시피 썩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는 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썩 신속하고 편하다 이런 느낌을 또 주지는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방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목을 조여주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가격 때문에 지금 15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등산, 이런 스타일 등산을 한번 실어보고 싶다는 분은 한번 고민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필드에서도 한번 산행과 아니면 아웃도어 활동 등에서 최종적인 착화감이라든가 어떤 그립력들, 아웃솔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이 얼마만큼 우리 한국적이 잘 맞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면 왼쪽이 아크텍스고요, 비브람 창이 있었고요. 오른쪽은 어디 제품 썼나요? 오른쪽 거 보니까 코룸 스포츠 자체 그 개발한 아웃솔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적용된 거 보니까 이 색깔 자체가 각 지형에 따라서 기능을 구분된 그런 아웃솔로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니까 보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미우 플러스 블루라고 해서 고접지와 내구성, 부틸 러버가 30% 정도 적용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올라운드 스타일, 우리나라 어떤 지역이든 등산, 뭐 산악이든 화강암 지역이든 아니면 뭐 흙이 많은 어떤 그런 지형이든 다 쓸 수 있는 형태가 보편적으로 올라운드 스타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란색 이 아웃솔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이네요. 다양한 지형에서 충분히 접지력을 잘 가질 수 있을 만큼 아웃솔의 어떤 어떤 아웃솔의 형태 자체가 충분히 기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뭘 직접 써봐야 되겠지만요.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 있죠.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국형 버선 스타일의 고텍스, 그러니까 즉 방수와 투수 기능을 가진 등산화를 한번 개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최종적인 사용 느낌을 리뷰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원 가격이 35만원이야. 그럼 얘랑 거의 가격이 원래 비슷했다는 얘긴데 이러니까 안 팔리죠. 안 팔렸나 이 제품? 이건 좀 과합니다. 이 35만원이면 저 이거 안 샀어요. 제가 간단한 산행에서 제가 써보니까 발볼은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발 쪽 공간 확보는 상당히 유연했고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오히려 너무 쉽게 늘어다 보니까 발이 겉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 공간이 여유가 더 많아져 가지고 발이 좀 겉도는 느낌이었고요. 평지를 걷거나 아니면 그 약간 안반 지역을 가더라도 그립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형이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립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발이 편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 뭐 도로라든가 뭐 보도블록을 이렇게 올 때는 확실히 불편합니다. 사용해 보니까 발목을 잡아주는 강도가 아크텍스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아크트렉스는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거든요. 착화감 자체도 아주 발을 감싸주고 견고하게 보호되고 발목도 잘 잡아주는 느낌인데 코오롱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전체적으로 유연합니다. 장점은 유연하다는 거고 단점은 이 발이 잘 보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특히 발목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다 보니까 발을 탄탄하게 잡아준다, 발목을 꽉 잡아준다, 어떤 그 뒤틀림에서 발을 안전하게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착화감이 좀 딱딱한데 발이 좀 겉도는 느낌이 있고요. 버선 기능은 뭐 아크트렉스가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지만 버선 자체의 완성도라든가 그다음 이 깔창과 그다음 그 아래쪽 부분의 구조가 아크트렉스에 비해서 확실히 좀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뭐냐면 저같이 족저 근막염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안에서 평평하게 건너라서 오히려 발이 더 아팠습니다. 아크트렉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최종적인 사용 느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면 아크트렉스 보라 미드 그 제품에 비해서는 디자인과 기능상 느낌은 유사하지만 실제 착화를 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두 등산화의 개념 자체가 추가로 온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크트렉스 보라 미드 제품이 훨씬 더 착화감이 좋고요, 탄탄한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코오롱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하고요, 유연하다 못해 발이 겉도는 느낌이고 발목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게 잡히지 않는다. 저기 상당히 탄탄하게 쪼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부분이 활동성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질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얇기 때문에 발목을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부족해요. 실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느끼는 이 두 제품의 최종 평가는 안타깝게도 코오롱이 이 제품에 대해서 완성도를 충분히 높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를 못 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착용했을 때 기존 제 오른쪽에 족저 근막염이 있는데 평지를 걸을 때 특히 딱딱한 보드블록이라든가 도로를 걸을 때 왼쪽 발까지 이 족저 근막염이 생길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왼쪽은 심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초기 증상을 보일 정도로 이 발에 대한 굴곡도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왼쪽 발이 걷는 중에 굉장히 아팠고 찢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저 같은 평발이라든가 족저 근막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추천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고, 보다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완성도라든가 마감, 그다음 어떤 컨셉에 추구하는 최종 어떤 그 소비자가 느껴야 될 이 등산화로서의 어떤 가치 또는 기능적인 목표에서는 아크트렉스 보라 미드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제가 코오롱 제품이 좀 기대가 좀 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크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가격이면 더 나은, 더 편하고 더 기능적인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서도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